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치를 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요.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이고요. 피고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2005년 5월 19일에 피고의 중개하에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게 됐어요. 이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임차보증금 8,500만원, 임차기간은 2005년 7월 15일부터 2년간이었습니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는요, 소액 3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었고요. 옥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보증금 8,500만원 중 계약금 400만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면서 나머지 임차보증금 중 중도금 4,100만원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잔금 4천만원은 2005년 7월 15일까지 지급하되 중도금 지급 시 가등기는 말소하고 잔금 지급 이전에 위 근저당 설정 등기도 말소하며 잔금 지급 시에 원고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 주기로 소의 이와 특약을 했어요. 소의 이는 대리인이었어요. 그 임대인의 대리인. 그 후 원고와 피고 및 소의 이는 위 중도금 지급일 전에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은 같은 해 7월 4일 지급하되 그때 바로 원고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한편 잔금 지급이 되더라도 바로 옥동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가 어려워 잔금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위 대출금 5,500만원의 변제에 사용하며 나머지 대출금 2,500만원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현금 보관증을 작성, 제출받기로 특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도 지급했었습니다. 중도금의 지급에 따라 위 가등기가 2005년 7월 5일에 말소됐어요. 그런데 임대인인 소의 1과 그의 대리인인 소의 2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특약을 위반하여 옥동 새마을금고에서 에게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이에 따라 옥동 새마을금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결국 경매 정차가 진행이 됐고요. 이 경매 절차에서 결국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보증금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개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은 일단 원고는 임차인은 원고에게 별다른 법률적 효력이 없는 현금 보관증만 받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고 잔금 지급 장소에 이제 중개사가 입회하지도 아니하여서 그 잔금이 약정대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원고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고가 결국 중개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였던 피고는 뭐라고 했냐면 특약사항이 변경된 것은 원고와 임차인 측의 합의하에 의한 것인데다가 현금 보관증에 관한 것도 그것을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제안을 원고가 받아들인 것이었고 잔금 장소에 입회하지 아니한 것도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임대인 측과 일방적으로 만나서 지급한 것이지 자신이 참석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원고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제 인정된 사실 중에 피고,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위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 제시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성명서를 작성,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벌써 여기서 좀 큰 실수가 있었죠. 그리고 임대인 측의 이름으로 그 2,500만 원에 대해서 현금 보관증을 써주겠다고 제안하자 원고가 그러한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중개인인 피고에게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 현금 보관증이 차용증보다 더 효력이 있다면서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원고가 가족들과 상의하여 알아서 판단하는 취지로 말해줬고 그 후 잔금 지급기일에는 원고가 소의 이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잔금 지급 장소에 피고가 입회하지 못하여 잔금 중 3천만 원이 실제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 이제 이때는 국법상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법령은 지금 현재도 다 있는 법들이에요.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거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죠. 전문 중개인으로서 신의한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위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으며, 이 조항도 지금도 있는 조항이에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관련 법령에 다 규정이 돼 있다고 설치를 했어요. 지금 현재도 다 유효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로서 관련 민사 법령의 전문가인 피고로서는 벌써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민사법령의 전문가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경우 잔금 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법률 관계를 확인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상한을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잔금을 임대인 측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잔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차라리 잔금 기일을 더 연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일단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서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아주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특약사항을 변경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잔금 지급 이후로 하자는 임대인 측의 제안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 요청을 받았음에도 현금 보관증이 차용증보다 효력이 있으니, 근데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이나 모두 단순한 증거자료에 불과할 뿐 둘 사이에 효력에 특별한 우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거나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은 비단 공인중개사 같은 법률 관련직에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현금 보관증이 차용증보다 효력이 있으니 원고의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하라는 공인중개사로서의 법률 지식과 조언의 의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조언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 조치에 관한 아무런 조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중개인으로서 변경된 특약에 따라 잔금 중 3천만 원이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변제된지 관여하여 확인하여야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여야 함에도 잔금 지급 시에 입회조차 하지 못하였어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래 잔금 지급기를 만나는 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당일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원고의 전화를 받고 현재 자신이 외지에 있어서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 지급 시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규칙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중개인으로서는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말소 등과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러한 특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잔금 지급 장소에 참석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길 이전에 미리 잔금 지급 시간과 장소를 계약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피고 주장 자체로도 그러한 협의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잔금 지급 장소에 입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규칙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잔금 중 3천만 원이 실제로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며 원고가 배당 절차에서 좀 더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그 잔금 중 3천만 원이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아두더라도 임차보증금에 보이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말을 만연히 믿고 특약사항을 변경한 점 등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데에 원고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중개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변경하였고, 잔금 지급일에 공인중개사가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기다려주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님의 규칙사유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잔금 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우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도 하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잔금을 임대인 측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잔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차라리 잔금기를 더 연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면서 이 경우 본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